네, 벡터 어널리시스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챕터는 수리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수준에는 안 나오는 이제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분 differentiation,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는데, 이 적분을 하고자 하는 그 펑션도 저기 2차원 차원이 디멘전이 이게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2차원 이상이고 2차원 또는 3차원, 뭐 때로는 4차원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수리물리 수준에서는 4차원 이상은 다루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변수도 x 차원 내가 벡터를 하고자 하는 변수도 베리어블도 역시 차원이 2차원 이상인 거죠. 미분을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이런 것도 나오고,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에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부터 고전역학이나, 특히 이제 고전역학에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학, 엘렉트로마그네티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물론 기타 등등 다른 양자역학이나 기타 등등 다른 과목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특히 이제 2학기 첫 번째 토픽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수강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고요. 아주 시간을 좀 오래 드리려고 해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이 벡터 어널리시스를 다루도록 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챕터들을 좀 빨리 지나가는 수밖에 없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혹시 이제 나중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텐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후딱 지나간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벡터는 여러분들 1학기 때에 잠깐씩 나왔어요. 특히 챕터 4장 파셜 디퍼런시에이션 할 때라든가, 또는 이제 야코비안 해서 이제 적분을 한다든지, 3장에서 선형대수 파트에서는 다른 맥락에서 또 벡터가 등장을 했고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않겠고요. 되도록이면 리뷰는 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벡터라고 하는 게 어떤 성분이 2개 이상이라서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이다, 이렇게 흔히들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중요한 벡터의 성질은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에요. 벡터는 사실은 어떤 양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가진 양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는 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어떤 좌표계를 썼느냐와 무관해요. 코디네이트, 물론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다르지만, 성분들의 값은 달라지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여기 A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벡터는 우리가 유닛 벡터 XY의 유닛 벡터를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고요. E1, E2로 뭐 이거 노테이션은 조금씩 뭐 다른 걸 쓰긴 하는데 베이시스 벡터죠 이게 베이시스 벡터고요. 베이시스 벡터는 뭐 흔히 크기가 1인 그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크기가 1인 것도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A라고 하는 벡터는 성분이 A1 이거 첨자를 위에다 쓸게요. 왜 위에다 쓰는 거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제곱이 아니에요. 성분이에요. X성분, Y성분. 자, 이 벡터는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를 가지고 쓰면은 X 방향으로는 A1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A2만큼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를 내가 지금 뭘 하냐면 뭘 할 거냐면은 이 베이시스 벡터 또는 이제 좌표축을 약간 바꿔요. 약간 바꿔서 어떻게 바꾸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돌린다고 합시다. 이게 안 돌아가네요. 돌려야 되는데 돌려봅시다. 자, 이렇게 돌렸다고 쳐요. 색깔 살짝 바꿔주고 색깔을 바꿔주고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럼 물론 이제 베이시스 벡터도 돌아가겠죠. 똑같이. 자, 요거 새로운 이제 좌표축을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요것도 2번도 프라임을 붙이고요. 자, 이제 이런 새로운 좌표축에서 이 벡터를 기술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벡터는 같은 벡터예요. 같은 벡터를 그대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자, 기술을 하겠죠. 근데 요거 A라는 벡터 같은 벡터예요. 똑같은 벡터인데 요거는 성분이 달라지죠. 아까는 여기가 A1이었는데 요만큼이 A2였고 여기서는 이제 이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를 쓰면 여기 A1하고 똑같은 값이 아니겠죠.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Y 프라임 축에 해당하는 값이 성분이 또 있겠죠. 자, 이 A라고 하는 벡터는 그래서 여기서는 A1 프라임하고 A2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똑같은 벡터지만은 A1 프라임에 E1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X 프라임 축으로 Y 프라임 축으로는 A2 프라임만큼 이동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 A라고 하는 벡터는 이 내가 어떤 좌표계를 선택했느냐하고 무관한 값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고요. 물론 여기서는 XY 좌표계를 회전시킨 걸 생각을 했지만 내가 XY 좌표계 대신에 뭐 다른 예를 들면 폴라 코디네이트를 쓴다든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얘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쓴다고 하면은 뭐 A에 이렇게 쓸까 R에 R 플러스 A 세타에 세타. 자, 이 뭐 폴라 코디네이트는 이제 여러분들 알죠? 거리랑 방향을 가지고 하는 거를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하죠. 물론 내가 지금 2차원을 가지고 여기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했는데 뭐 물론 D가 차원이 3이나 그 이상 또는 3보다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 벡터 이 I라고 하는 놈들은 이거는 이제 이런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훨씬 일반적인, 심지어는 오소고날 할 필요도 없고요. 커빌리니어, 커빌리니어가 곡선 좌표계라고 하면 되나요? 자, 이 배시색 벡터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편의상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듯이 편의상 보통 많이 쓰는 게 카티시안 코디네이터 외에는 그 3차원의 경우에는 구좌표계랑 원통좌표계가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어퍼 인덱스로 쓴 이유가 있는데 A1하고 A2 제곱이 아니고 A의 1승, A2승이 아니라 A의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그걸 의미하는 거죠. 또는 이제 A의 I 번째 성분이라고 할까요? 근데 얘랑 베이시스 벡터는 이제 로어 인덱스를 썼고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썼느냐? 내가 여기에서 했던 로테이션, 예를 들면 로테이션,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변환, 좌표 변환에 의해서 좌표 변환을 하면 사실은 얘도 변하고요. 그렇죠? E1, E2도 변하고, 그죠? 트랜스폼드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죠. 그렇죠? 성분들도 역시 변하는데 이게 서로 다르게 변환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직접 한번 따져보시고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거를 우리가 어퍼 인덱스를 이건 로어 인덱스죠. 이런 위에 첨자가 달린 거를 우리가 컨트라베리언트라고 부르고요. 컨트라베리언트 벡터라고 부르고요. 벡터. 그 다음에 아래 첨자가 붙은 거를 코베리언트 벡터라고 불러요. 이름이에요, 그냥. 일단은 두 개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이름이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접어둘게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접어둘 거냐면은 텐서가 나오기 전까지. 텐서 10장에 챕터 10장에 텐서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제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를 위에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는 대신에 보통 A1, A2 이렇게 쓰는 건 혼용을 할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단은 접어두시고요. 나중에 그 텐서 부분에 가면 이걸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래서 계속하면 이 부분은 1학기 때 좀 했던 거긴 한데 벡터의 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벡터의 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벡터 곱, 멀티플리케이션. 벡터를 곱하면은 두 벡터라는 A, B라고 하는 두 벡터가 있어요.
두 벡터는 모두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죠. 또는 성분을 두 개 또는 세 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2차원, 3차원에서 이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일단은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게 있고 벡터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스칼라 프로덕트부터 하면 일단 A는 성분이 A1 이제부터 그냥 아래에다 쓸게요. 위에는 이제 위에 쓰는 거는 지금 생각 안 하니까 잠시 접어두고 머리 아픈 거는 B도 마찬가지로 B가 B1, B2, B3 이렇다고 생각을 합시다. 3차원을 생각을 하면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렇게 쓰고요. 도트 프로덕트라고도 부르죠. 도트를 붙여서 도트 프로덕트라고도 해요. 얘는 정의가 뭐냐면 두 개의 크기에다가 사이각을 곱하면 돼요. 사이각을 곱하면 되고 여기가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게 사이각이다. 여기 A, B에 여기서 이 벡터 표시 뺀 건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A의 크기, B는 B의 크기, 컨벤션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성분별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한번 따져보면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할 거니까 치워놓고 성분별로 쓰면은 자 A 도트 B를 성분별로 쓰면 뭐 이걸 따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 성분별로 따지는 거 하기 전에 성분별로 따지는 거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B가 그냥 X방향이다. B의 I방향이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은 A는 뭐야? 일반적으로 X, Y, Z 컴포넌트가 다 있겠죠? X, Y 컴포넌트가 다 있는데 이거 B1이죠. 그러면은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냥 성분별로 합시다. 성분별로 하면 A 도트 B는 저기 E1 그걸 쓸게요. E1 A2에 E2 IJK로 쓰기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쓰고 도트에 똑같은 거를 이제 B에 대해서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A 대신에 B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얘가 2하고 2에 서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을 때 얘가 같을 때는 1이고 다를 땐 0이죠. i가 j하고 같으면 그쵸? 이거 우리가 배웠죠. 왜냐하면은 이 벡터 프로덕트 아니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은 그 유닛 벡터들끼리 결국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각이 90도면은 이게 0이죠. 사이각이 0도면은 1이고. 근데 유닛 벡터들의 그 베이시스 벡터들의 그 스칼라 프로덕트는 0도 아니면 90도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하면은 1이고 다른 거 하면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는 게 결국 남는 항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 하나, 나머지는 다 0. 따라서 얘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간단히 쓰면은 서메이션 i에 ai에 bi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아인슈타인 컨벤션에서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얘를 서메이션도 빼버려 가지고 그냥 ai bi 이렇게 써버려요.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스칼라 프로덕트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인베런트한데 불변인데, 뭐에 대해서 불변이냐면은 특정한, 사실은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런트 하는데, 제일 쉽게 생각하면 로테이션, 회전, 축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그래야겠죠? 스칼라 프로덕트. 왜냐하면은 크기에다가, 여기 분명하죠. 여기서 보면 분명하죠. 각각의 크기에다가 사이각을 곱하는데, 각각의 크기와 사이각들은 축을 돌린다고 해서 바꿔지는 값이 아니죠.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축을 잡느냐에 관계없이 이건 항상 똑같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매우 중요한 성질인데, 이게 벡터가 갖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물리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냐면 work. 여러분들이 이거 일반 물리에서 배웠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work는 일은 어떤 힘에다가 가해준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을 했느냐, 뭐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죠. F. displacement, 이건 displacement고요. 이동한 거리 벡터, 또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정확히 쓰려면 이거의 디퍼런셜을 따져서 dr, 얼만큼 이동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의 경우에는 회전하는 힘이죠. 내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힘을 가하는데, 여기 중심점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다 힘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요. 이렇게 씁시다. 여기다 이렇게 가한다고 칩시다. 이게 F고 이게 R이라고 하는 벡터라고 하면, 토크는 뭐 N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T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K라고 쓰기도 하고, 이게 좀 통일은 안 되는데, 이거는 벡터 프로덕트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쏘리. 순서를 바꿨어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벡터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또는 이제 얘가 기호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또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부르고, 크로스를 치니까 어떤 C라고 하는 벡터가 두 개의 벡터의 벡터 프로덕트로 주어진 벡터다.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벡터 두 개를 곱해서
스칼라가 되지만 여기서는 벡터 두 개를 곱해서 벡터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정의는 내려가고 이거의 정의는 일단 크기는 C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에다가 사이값 두 벡터의 사이값의 사인 이번엔 사인 값을 곱해요. 그래서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가 있고 A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A, B가 이루는 평면이 있겠죠? 그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이 여기 뭐야? 평면이 있을 텐데 그 평면과 수직인 어떤 방향이 있겠죠. 이쪽 방향. 그 평면과 수직이란 얘기는 그 얘가 B하고도 수직이고 A하고도 수직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방향으로 C를 정하는 거예요. 이건 세트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엄지손을 우리가 오른손을 그 네 개의 엄지 빼고 네 개의 손가락으로 감아줬을 때 그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바로 이제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가 정의됐으니까 우리가 이 C라는 벡터가 정의가 되죠. 이 오른손으로 하는 건 순전히 관습이에요. 한번 정했으니까 이렇게 정하는 거고, 물론 이 세상에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겠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얘가 바로 이 토크라는 벡터가 되겠고요. 토크는 알겠지만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의 그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 벡터를 R이라고 하고, 그 지점에 내가 F라는 힘을 가했을 때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우리가 토크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 평면으로 보면 어떤 요 지면으로 블랙보드 면으로 튀어나오는 요 방향이 토크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토크는 돌리는 힘을 나타내는 거니까 90도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똑같은 힘을 들였을 때. 그죠? 0도로 하면은 돌리는 힘이 없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힘을 아무리 줘봐야 이건 돌아가질 않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한 가지 얘는 내가 어떤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 그림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지점에서 원운동에 국한된 건 아닌데 아무튼 돌아가는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 돌아가는 것의 앵귤라 벨로시티가 오메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앵귤라 벨로시티 방향은 이제 요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정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음 파란색으로 그려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때 앵귤라 벨로시티하고 그다음 이 지점의 위치가 있죠. 관계가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속도가 정해지는데, 따져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V는 R 오메가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걸 벡터로 표시하면은 내가 R이라고 하는 벡터를 꼭 그 한 평면으로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일반적으로 하면은 얘가 V라고 하는 것도 벡터가 되겠고요. 얘는 두 개의 벡터 프로덕트로 정의가 됩니다. 이거 한번 따져보시면 잘 알 거예요. 자, 이런 벡터 프로덕트의 쓰임새가 있고요.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역학이나 이 문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프로덕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